금요일장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와서 주춤거리는 동안 오늘 연기금이 1,100억 원대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시장의 변화 조짐을 읽어보는 시간, 오늘장 탑10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허 위원님.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자문의 정종영 운영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아침에 이제 거래소는 좀 이제 밀려서 나왔다 다시 이제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됐잖아요. 오늘 시장 좀 어떠셨습니까? 뭐 사실 간밤에 또 안 좋은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는데 뭐 그 내용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이냐가 뭐 제가 볼 땐 주요 관건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한 7, 8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정도면은 뭐 무난한 조정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는 크게 생채기를 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셨고요.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좀 강세로 마감이 됐어요. 아주 뭐 크진 않았습니다만, 뭐 게임주가 조금 일부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또, 그 다음 뭐 이런 종목도 세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가는 종목들은 계속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 쪽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국내 기관의 차익 매물이 굉장히 좀 많았죠. 일단 570포인트라고 하는 정고점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저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시장이 조금 생각을 한 것 같고 아무래도 주중에 이제 코스닥의 투심가 중심한 국내 기관의 대규모 매물은 뭐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물이 크지 않다라면은 뭐 제가 볼 때는 570포인트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저항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어떤 뭐 저항감을 갖고 시장이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무난하게 어떤 중소형주 좋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괜찮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어제 고점, 연고점 경신하고 나서 아침 돌발 악재 나오면 조금 이제 주춤했던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을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그 돌발 악재입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 피격을 받아 3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친러 반군은 서로의 소행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와 말레이시아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금요일 징크스가 생기고 있네요. 벌써 7주째 코스피가 금요일장에 하락합니다. 그래도 간밤 글로벌 증시 흐름 대비해서는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소폭이나마 상승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주열 대 최경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묘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최 부총리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고요. 이어서 바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자, 이 두 분의 만남이 바로 다음 주에 처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대한 토론이 나올까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뭐 그 최경환이랑 그 이주열 뭐 저 이슈랑 금요일 징크스보다는 오늘 가장 이제 개장 전에 좀 이제 움찔하게 만들었던 말레이 항공기 피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셨네요. 저 김우정 연구원 인사하겠습니다. 차가 좀 많이 막혔나요? 네, 타고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의도에서 얼마 정도에 출발하세요? 보통 항상 막히나요, 거기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네. 일이 있어서 사실 여의도에서 온 게 아니고 딴 데서 오다가 다른 데서 오셨어요? 네, 거기서 그래서 시간이 좀 예. 애매했구나. 자,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말레이 항공기 피격 볼 겁니다. 먼저 우정정님 오늘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일단 아침에는 좀 밀려서 나왔다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 일부 이제 종목별로 보면 전혀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또 할 수 없겠는데 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도 않거든요. 시장 전체로는. 네. 팩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간밤에 러시아가 한 3%가 빠졌죠. 루블화가 한 2%가 올랐고 그게 과연 뭐 항공기 피격 때문이냐? 물론 아예 영향이 없진 않았었지만 미국의 그 대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 발표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러시아 증시가 크게 밀렸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다 이제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누가 쏴서 떨어뜨렸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뭐 이것이 확실하진 않고 뭐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군에서 쐈든지 아니면 반군 쪽에서 쐈든지 러시아가 쐈든지 다 러시아제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미사일의 잔해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결국에 이제 만약에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이제 반군에 의한 피격이다. 이렇게 되면
뭐 미국인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뭐 이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아주 큰 영향력을 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이제 개장가 이후에 꾸준하게 좀 뭐 잘 버텨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그 요인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참 그 희한한 게 우리나라는 꼭 이럴 때 또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빠지잖아요. 일본은 이제 물론 이제 N 강세 가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밀렸다고 시황은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글로벌하게는 우리나라를 아직 선진으로 그러니까 큰 시장으로는 안 보고 있다는 게 좀 증명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견조하게 마감이 됐는데, 자,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플로우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미국 시장에서 올라왔던 측면들이 그런 것들을 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좀 빌미가 또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러시아 제재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미국 시장이 빠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저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는 건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럴 상황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뭐 크게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경제 흐름 자체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쳐서 다시 위험 유산으로 흘러간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일단 그 뭐 유가는 오르고요. 우리도 이제 달러, 그러니까 N 강세로 가면서 원화는 또 약세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나왔던 분위기잖아요. 뭐 5원 올랐다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최초에 나왔던 그 우크라이나 반군하고 그 러시아가 이제 자기네 쪽으로 귀속시킨다는 재료 나왔을 때 움직였던 양상하고 유가도 올라가게 되면서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러면 뭐 정유주라든지 이런 쪽 봐야 될까요? 어떻게 수혜가 될 만한 쪽은 어떤 쪽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땐 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쪽은 글쎄요, 뭐 극단적으로 보면 오늘 장중에 잠깐 움직였던 뭐 방산업체군들의 움직임, 뭐 이런 쪽 같은 단기적인 흐름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개입을 하고 사건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사태 처음 일어났을 때처럼 뭐 유가라든가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이런 쪽이 영향을 받아서 관련된 종목에 조금 소폭이나마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그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이 좀 변화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진짜 긍정적으로 보면 그냥 뭐 영향력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정말 단기 반등 정도는 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주 추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상품 가격이 일단 움직였잖아요. 뭐 금도 조금 움직이고 유가도 한 $100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럼 뭐 상품주가 좀 간다 뭐 이런 쪽으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루 이틀 정도 그 정도는 결국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들을 모르기 때문에 대한 그런 것들은 뭐 안전자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내용 가지고 다른 종목, 한 종목이 움직인다, 어떤 종목군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는 정도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밖에는 저는 따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 영향 뭐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이 키워드는 이 정도 하고요. 바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편의점주 약세입니다. 어제 신세계그룹이 올해 내 위드미 이 편의점의 점포를 1000개 확장하겠다고 공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마트의 편의점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같은 편의점주 최근 연일 약세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기업은행.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4%가량을 매각했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주당 매각 가격은 13,000원, 오늘 기업은행의 주가는 2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했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키워드, 해운항공주입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인데요. 그 수혜로 이번 시즌에 실적이 개선될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한진해운이 2분기 실적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중에 10%까지 오르다가 절반 정도 상승폭을 반납했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가격 매력과 함께 턴어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토론해 볼까요, 허 위원님? 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편의점주 지금 워낙에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이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두 분은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생겨서 워낙에 뭐 이 정도면 사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또 운봉이 나와서 더 급락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는데요.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신세계가 지금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신세계가 한 130개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신세계 편의점은 130개인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한 26,000개가 있대요. 편의점이. 근데 이제 좀 자기네가 한 1,000개, 2,000개 정도는 한 1, 2년 안에 개점한다 뭐 이런 이슈 나오면서 들었는데 신세계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많이 밀리는지 먼저 운영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편의점 시장과 관련돼 있는 이제 뭐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딱 말만 들어도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내수 산업에다가. 그리고 물론 현재 어떤 사회 분위기상 뭐 소수 가구가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편의점의 좀 매출액이 증대할 수 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편의점이 물론 이제 주변에 워낙에 좀 많고 2만 개나 나오고 최근에 또 제가 알기로는 동종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제한 범위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라졌다고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공격적으로 진출하는데 어떤 편의점이 어느 엄청나게 좋은 목에 뭐 몇 개가 있다고 해서 해당 업체가 주가가 무조건 오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위드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시장의 파이를 쪼개먹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점포를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데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어떤 뭐 기존에 있던 다른 그 업체의 편의점을 하던 점주를 조금 이제 뺏어온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영업을 할 가능성이 초반에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제 뭐 GS 리테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CU로 대변되는 BGF 리테일 같은 경우가 아마도 좀 피해를 받고 있지 않나. 제가 볼 땐 이렇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나게 실적이 크게 부진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등치의 회사가 들어온다는 거는 뭐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에게는 당연히 피해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조건들이 좀 좋다 이렇게 시장이 좀 확산된 것 같은데 혹시 파악이 되셨으면 연구원님 좀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건가요? 신세계는? 지금 보니까 저도 오늘 이 기사 내용을 좀 보긴 했는데 자세히 좀 자세히 보지 못해서 뭐 어떻게 보면 점주들한테는 좀 조건이 좋다라고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24시간을 운영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매일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매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본사에다가 줬던 월 금액 자체도 조금 뭐 금액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포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편의점 업체에서 결국은 다른 업체에 있는 것들을 자기네들을 끌고 오겠다라는 내용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당근책을 좀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당장 뭐 이렇게 뭐 4일 연속 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신세계가 진출을 해서 얼마만큼의 공격적인 뭐 성과를 보이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한 거는 그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좀 계속 꾸준히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쉬지 않고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시장 자체는 좀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 자체가 어쨌든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1, 2인 가구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이 시장도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들은 그래도 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그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자꾸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위드미가 있는 이마트가 주가가 오르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빠졌죠. 네, 근데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드미가 엄청나게 뭔가 좋아져갖고 다른 업체를 썩 죽이고 들어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떨어지더라도 물론 저는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제한적인 흐름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위드미가 워낙에 공격적인 마케팅, 예를 들어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동안 열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회사와의 어떤 분배 조건에 대해서 이제 점주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 너무 좋은 쪽만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 조금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재고품에 대한 회수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떤 좀 그 뭐랄까요
그 표면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과연 다 좋게만 얘기해야 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위드미로만 가겠죠.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결국엔 위드미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좋은 점주들을 좀 뺏어오고 또 새롭게 그 이제 이 편의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당근책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네.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거지 분명히 제가 볼 땐 약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약점 중에 제가 이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일부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제 팔다가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그냥 다시 가져간대요. 근데 이제 아마 유대미는 그런 정책을 안 쓸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남양인가요? 남양유업에서처럼 그냥 맡기면 니네가 다 알아서 팔아야 되고 처리해서 뭐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먹게 되는 것도 니네가 어떻든 다 정리하고 그건 감수해라라는 쪽으로 조건을 쓴다는 그런 루머도 제가 약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은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연구원한테 통화해 보니까 한 8, 90% 정도가 다 프랜차이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사 직영은 몇 개 안 되고 이렇게 100개면은 그 중에 한 8, 90개는 다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대리점주들이 다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그 위드미가 이렇게 출범을 그러니까 공약을 하게 되면 많이 좀 옮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번에는 뭐 아무래도 옮기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네. 좀 1000개를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네. 올해 1000개까지를 늘리겠다는 예상인데 그러니까 조건이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렇죠. 있던 점포들을 그냥 그거를 이름만 바꾸겠다라고, 간판만 바꿔달겠다는 그게 좀 거죠. 큰 것 같은데 그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BGF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GS 리테일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기존의 자기 점포들을 뺏기는데 가만히 놔둘 것이냐. 그러면 그쪽에서도 분명히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혜택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점주들 입장에서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용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은 불안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쟁 심화로 네. 전체 마진은 다 BGF든 CU든 뭐 위드미든 다 깎일 것이다라고 보는 쪽도 그렇죠. 있고요. 예, 또 이제 증권사에서는 근데 아까 잠깐 연구원님도 이제 그 신세계가 이제 판을 짜서 좀 이제 제대로 하려면 한 1, 2년 걸릴 거다 해줬는데 그런 유사한 분석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주가가 좀 미리 너무 너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실적은 별로 영향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미 효과로 인해서 떨어지는 부분은 물론 그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뺏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후발주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점했던 업체군들이 좀 뺏기는 파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 떨어지는 건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실적이 엄청 부진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리포트를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 현재 어떤 BGF 리테일이라든가 GS 리테일이 뭐 내수산업 종목은 사실 이렇게 고 PR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15배에서 17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비싸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뭐 GS 리테일은 조금 이제 주가 좀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나 싶긴 한데 뭐 BGF 리테일 쪽은 좀 차익 실현의 빌미 이 정도도 좀 저는 있지 않나 그 연구는 현대 쪽이었나? BGF는 오히려 목표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 뭐지 그랬는데 7만 6천 원인가 6만 7천 원으로 올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재료가 담배 가격 인상 여기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놓을수록 말 그대로 이제 기름값 올라가면 정유사들 재고 뭐 이렇게 이익 생기는 것처럼 담배값도 이제 거의 올라가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좀 상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다 반영하고 있지 않나요? 일부 다 반영했다고 보세요? KTNG 주가도 거의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리기 전까지는 오르겠죠. 네, 그런 올리고 부분도 나서 뭐 떨어진다라고 반영한다고. 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혹시 두 분 다 사셨나요? 혹시 편의점 전혀 안 보셨어요? 아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좀 저는 딱히 이렇게 안 많이 잡으셨고 관심을 혹시 잡아보셨어요? 갖고 있지는 않은데 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의 흐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칼날이면 좀 보자. 이건 손이 너무 아픈가요?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한번 뭐 단기 공략으로서는 한번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공략으로요? 예. 아니 실적에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건 공격적으로 사야 되지 않나요? 뭐 그렇다고 근데 지금 이 산업은 사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 만한 제가 볼 땐 포지션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GS 리테일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성장성 네. 대비해서 산업의 성장성 대비해서 네. 어쨌든 이번에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경쟁 심화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 먹는 시기니까 지금 뭐 나눠 먹는 시기에서 그게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PBR을 제가 아까 통화를 하면서 좀 여쭤봤는데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그 연구원들이 유통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물론 규모나 사이즈나 백화점이나 이런 정보가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쪽보다는. 근데
본인들은 지금 업종 평균 PBR을 또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아니, 연구원님, GS가 지금 제가 보는 HTS에서 PBR이 1.09배인데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업종 평균은 0.7, 0.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못 사겠는 거예요, 또. 그렇죠. 예, 너무 PBR 가지고 잣대를 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두 분 다 약간 심리적으로는 조금 위축돼 있는 뭐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좀 느껴볼 수 있었네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주가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유통 가운데서 성장하는 채널은 맞는데요, 편의점. 하지만 경쟁 심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마트 주가 안 올랐죠. 그런데 신세계 푸드가 올랐습니다. 어제도 6%, 오늘 2% 올랐는데 그쪽 이마트 편의점 쪽에 PB 상품이나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키워드는요. 플래시 메모리 업체 샌디스크가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요. 3분기 실적 전망이 부진하다는 이유에 따라서 무려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가운데서도 희비가 좀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판단 필요하겠습니다. 8번째 키워드, 아뜨거 밥통. 밥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업계 1위 업체 쿠쿠전자가 8월 내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데요. PM풍년, 리온쿠첸 계속 양호합니다. 9번째 키워드, 뉴 화장품주. 지금 시장에서는 화장품 하면 무조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숨겨져 있던 종목이 발굴된다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 한국주철관이 엠프라니의 지분 52%가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는데요. 엠프라니의 2분기 실적도 매출이 30%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10번째 키워드, 태양광주. 오늘 우리투자증권에서 중국발 정책 모멘텀 기대할 만하다면서 태양광주의 하반기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OCI를 최선우주로 꼽았는데요. 상반기 대비 하반기 중국에서 태양광이 4배 정도 더 설치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제작진이 선정해 주신 키워드입니다. 지금 OCI 계열의 OCI 머티리얼즈 실적 나왔는데 잠깐 볼게요. 잠정으로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잘 나왔네요. 47억입니다. 전년 대비로 154% 급증했는데 올해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태양광 관련해서는 오늘 우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은 못 봤는데요. 제가 취재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김위 연구원이라고. 북경 현지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신뢰를 많이 해서요. 오늘 이 리포트를 보자마자 야, 이거 되겠다 싶었는데 SFC는 거의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중국이 그 뭐 초반, 그러니까 상반기에 별로 못했대요, 설치를.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파이낸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유동성 이런 우려 나오고 해서 2기가와트밖에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무슨 근거로 하반기에 10기가와트를 설치할 것이라 전망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0기가가 이 연구원 말대로 되면 5배가 더 이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폴리실리콘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 두 분은 좀 오늘 이런 그 태양광 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네, 연구원님. 저는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뭐 하반기가 개선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 가지고 지금 상승한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OCI만 놓고 놓도록 하더라도 무언가 하나에 뭐 폴리크리실리콘 가격이 오른다더라라는 뉴스가 나오면 반응을 했다가 또 제자리 갖다 놓고는 한 단계 하락하고, 혹은 뭐 이번처럼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중국에서 설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 또 반응을 했다가 또 빠지는, 결국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끝날까를 생각해보면 태양광 업황 자체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뭐 OCI가 뭐 가격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설치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단기적인 흐름이지 추세적으로는 아예 변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번 뭐 저도 리포트를 읽어보긴 했었는데 결국은 뭐 중국 자체는 정부에서 이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태양광 업황 자체가 결국은 정부 주도,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초에 그런 것들이 예상돼 있었는데 1분기에 안 됐던 거라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된다라고 하면 결국 1년 전에 계획했던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이 태양광 업황 자체가 네. 돌아서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네. 말 바꾸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7월 초에 나왔던 리포트를 찾아보면요. 네. 물론 이제 우투 건 아니고 다른 증권사의 건데 네. 올해 연간으로 중국이 계획했던 태양광 설치가 미달할 거다라는 얘기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OCI가. 아, 네. 근데 오늘 나왔던 리포트는 물론 그것은 인정하되 상반기에 요거밖에 안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만 해도 네. 뭐 4배, 5배 증가하는 수치다. 뭐 이거는 정말 조삼모사와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오늘 나왔던 어떤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이기도 하고 네. 또한 이제 모든 산업이 우리나라 뭐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 중국이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조금 더 많은 어떤 뭐 설치가 되고 투자가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오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때 연초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폴리실리콘도 결국에는 수출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환율 효과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가 되는 뭐 또 지금 IT를 포함해서 주요 수출업체군들의 그 실적 수선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3월 달 이후에 아주 강세였던 환율 시장에 대한 영향력. 그렇다면 OCI도 당초 예상했던 흑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파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뭐 중국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떤 반전을 기록하거나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보여집니다. 오히려 네. 반대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거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보니까 21불 정도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조금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중국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치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설치량 증가보다는 결국 공급 측면에서 타이트함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효과는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좀 그 업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중국 쪽에서 좀 난립했던 업체들이 대부분 정리는 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은 있지만 뭐 공급적인 측면 전체적인 그 설치량 때문에 상승한다는 건 어렵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OCI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게 대장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짧게 좀 한마디씩만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못 오른다고 보세요? 뭐 결국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한 설치량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실적 때문이라고 실적이죠. 역시 연구원도 같은 네, 거네요. 저도 실적이라고 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다 OCI라든지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실적을 좀 확인하자는 쪽에 견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골라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박스권 상단에서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 우리나라의 정책 강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저는 이주열대 최경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운용령님 어떤 키워드 가져가시겠어요? 예, 저는 이번 주에는 다음 주를 대비해서 해운항공의 환율 효과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편의점주 약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편의점 이 GS 리테일은 정말 제가 실제로 매매한다고 그러면 이건 저는 벌써 샀을 것 같은데요. 사서 지금 좀 물려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림이 괜찮은 것 같아서요. 자, GS 리테일 저도 편의점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략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정정현 의원님부터 들어볼게요. 공략주 어떤 종목? 네, 저는 대한항공 갖고 왔는데요. 네. 항공주가 최근에 거의 이슈가 됐던 적도 없고 주가 흐름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서서히 좀 이제 그 2분기에 좋았던 환율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오늘 한진해운은 뭐 200억대 영업이익은 좀 루머라는 소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서. 기사는 그렇게 내도 되는 건가요? 뭔가요? 그거? 그러게요. 뭐 당사에서는 좀 우리도 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단독으로 쳐주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실적 기사를 기자가 먼저 내버리면 어떻게 하죠? 뭐 거의 뭐 이렇게 잠정으로 나왔다 식으로 썼던데 아무튼 불편한 기사. 대한항공은 뭐 그 정도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전분기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될 거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종가 부분인 뭐 34,500원권 매수가를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39,000원권, 손절매 가격은 33,000원권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 갖고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레이 항공기가 격파됐다는데 그 지역에 안 다닌다고 하죠. 어쨌든 그 항공기를 갖고 하셨다는 점에서는 어제 뽑아놓으신 거예요 혹시? 이 이슈 나오기 전에 뽑아놓으신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골랐습니다. 그거 듣고도 이거 항공주 뽑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자, 김우정 연구원님 어떤 종목이세요? 네, 저는 오늘 SPG라는 종목인데요. 네. 소형 모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한창 이제 장마 시즌이 좀 된다라고 하는데 제습기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위닉스뿐만이 아니라 뭐 이 시장이 돈이 된다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 전부 다 저기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SPG가 거기에 납품되는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고 뭐 위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에도 거기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7,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랑 손절가도 좀 같이. 매수 가격은 6,500원대 이하에서는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6,000원이 깨지는 가격대라 그러면 손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월요일장까지 가져가실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주열대 최경환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정종현 운용력은 항공해운주, 허준식 해설위원과 김우정 연구원은 편의점주 약세입니다. 내일장의 공략주. 자, 정종현 운용력은 대한항공인데요. 매수가가 34,500원,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3,000원. 김우정 연구원은 SPG, 매수가 6,500원, 목표가 7,200원, 손절가 6,200원입니다. 원화 약세 또 편의점주를 보신다는 것은 또 단기 트레이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고 있네요. 오늘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제가 공략주 말씀드리면서 저번 주 추천주 리뷰했다는 걸, 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김우정 연구원님 추천하셨던 SK케미칼 우선주 수익이 좀 좋았다고, 지금 이번 주도 계속 우선주들 흐름이 좋았던 상황인데요. 뭐 괜찮았던, 거의 뭐 한 주가 한 10%가량 올랐던 좋은 흐름세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 거래소는 연고점 경신한 이후에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아주 큰 흐름 자체가 뭐 변화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역시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좋아질 쪽들로는 강한 흐름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적 시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을 좀 뭐라 그러죠? 캘린더를 딱 놓으시고 실적 발표하는 업종들 주가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 상대적으로 어닝 시즌에는 그런 종목군에서 추가적인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